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8% 오름세 보이면서 3,107.6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개인이 홀로 3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6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2,9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24% 내림세 보이면서 965.1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홀로 7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44억 원, 외국인이 193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든든한 주식 보디가드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김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됐어요. 오랜만이에요. 지난주에 연휴 네, 때문에 못 뵀잖아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저야 이제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방에서 이제 또 아니면 이제 너튜브로 이제 오후장에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투자자분들하고 계속 만남을 좀 이제 소통을 계속 하면서 이제 지냈었고요. 저희 김은성, 아나운서님은 네. 어떻게, 또 네, 작가라고 하실 뻔했죠, 지금?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은서 아나운서님은 뭐죠?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어요. 근데 잘 못 네. 보냈어요. 왜냐면 전문가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우리, 뵙는 이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명입니다. 제가 방송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캠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네,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뵐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부에서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가치 투자 좋아하시죠?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저만의 제가 보는 주식을 할 때 가치 투자의 저 김대명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가치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주식 보디가드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보셨죠? 화면으로만 살짝 보이진 않는데 체격만으로도 왜 보디가드인지 알겠다. 정말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저도. 근데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란톡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노란톡 방에 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도 다 하시고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거 보여주고 계시고 계세요. 말이 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전문가님 뵈니까 떨리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실시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쵸, 장중 매매 상황 보여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주식 보디가드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꼭 비밀번호 1111 1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국내 시장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이 좀 살짝
불안정은 하긴 하잖아요. 그죠? 뭐 미중이 이제 또 분쟁이 또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 차트로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자, 지금 차트로 보시면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네.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오늘 주가의 흐름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작부터 이제 하단까지 304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100포인트대를 회복을 했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좀 꽤 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회원분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3100포인트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여기를 올라탔었을 때가 시장이 그래도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었나 싶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이 구간대를 이탈을 시켰거든요. 계속 이 가격, 이 3,100포인트대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머물면서 좀 조정을 받거나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다시 3,200포인트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3,100포인트대를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대를 만약에 3,000포인트대죠. 여기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정말 어떤 돌발적인 시장의 악재가 또 이제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대. 그렇다고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포트를 지금 당장 포트를 많이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받쳐주고 그래도 뭐 삼성전 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대형주 많이 좋아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주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시장의 위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매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대. 3,100포인트대로 조금 더 올라탄다면은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비중을 이제 늘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그때 돼서 3,100포인트대로 완전히 좀 이제 올라타주는, 그죠? 이 포인트대 위에서 좀 이제 머물러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고 그리고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에 집어넣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을 항상 보시고 그리고 이 3,000포인트대를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권에 있으신 종목들이 있으면 빠르게 지금이라도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늘 변동성이 컸던 우리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3,100포인트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머물 때 종목이나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한번 다뤄볼게요. 쿠팡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쿠팡이 네. 미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급락세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참 오른다고 할 때 따라잡은 주린이들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네.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쿠팡이라고 하면은 네. 저도 이제 그 쿠팡 테마를 특히나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쿠팡 테마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쿠팡 테마주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혹시나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가격대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쿠팡 테마 지금 차트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동방이나 아니면 물류 쪽이죠. 네, 물류나 아니면 제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이제 한참 이제 또다시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한번 크게 그죠? 이 동방이란 차트예요. 동방이란 차트인데 여기에서 크게 한번 이제 쏟아냈었습니다. 이제 크게 한번 쏟아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장중에 얘가
여기에서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여기에서 연일 이제 점을 찍고 또 상한가를 가고 이 최대 고점에서부터 이제 크게 한번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 아래 꼬리 구간 있죠. 이 아래 꼬리 구간에서 이 가격대가 지금 한 9,300원 정도 되네요. 네, 9,300원대까지 이제 하한가까지 내려올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한 200주 정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봉은 큰데 하락세는 큰데 거래량 자체가 적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적다는 거는 매집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매수세보다 매도된 물량이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매수세를 붙여넣었었던 어떤 이제 뭐 주도를 하고 있던 이런 이제 세력들이 여기에서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를 일부러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수세가 강했으면은 여기에서 뭐 물량을 그죠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라면은 그만큼의 또 거래량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일단은 고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손실이 좀 막다하게 좀 클 수는 있지만 당장 손절을 하는 것보다 손절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8,000원대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테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테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테마라는 어떤 이제 그 특정 테마가 있었으면은 한 300%대까지 상승을 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 때에 그런 이제 주가의 테마를 만들어가는 그런 테마 장세는 한번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은 기본 500%에서 60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동반 같은 종목도 지금은 테마 자체가 조금은 이제 조정을 주고 가격 조정을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고점에서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8,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막 이제 좀 진입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가격이 좀 내려왔다라고 이제 좀 싸게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그죠?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 자체가 보면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봤자 하루에 이제 하락을 해봤자 뭐 2%대, 1, 2%대거든요. 최대 뭐 한 5% 이상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주들이나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급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승을 하면 30%대까지도 상승을 하지만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30%대까지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가격 조정을 좀 주더라도 다시 8,000원대까지 와도 다시 여기에서 상한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테마고 급등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진 마시되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죠. 처음부터 여기에서 크게 수익을 보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하락이 나오면은 또 30%대까지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 가시다 보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때 크게 큰 상승폭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테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잘 들으셨죠? 쿠팡 관련한 동방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테마주의 큰 변동성에 조심하자, 그리고 비중은 조금씩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쿠팡 관련주들이 핫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핫해질 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이미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바로 찍기만 하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대명 전문가의 특강 시간입니다. 늘 저 같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난주에도 차트에 대해서 쉽게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투자죠. 네, 가치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치 그런데 이제 투자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흔히들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삼고 있는 게 그런 오렌 버핏의 가치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가치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냐가 말 그대로 이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였었어요. 저번 주 이제 그 설 연휴 때 이제 일요일에 제가 여기 이제 등산을 갔었거든요. 네, 등산을 갔었는데 그 등산을 가면서 이제 제 앞에 가시는 분이 어떤 이제 건장한 남성분이셨어요. 이제 남성분이 이제 가시는데 그분이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얼핏 들었습니다. 제 앞에 가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모르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왜 이제 귀담아 들었었냐면은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주식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샀는데 그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딱 보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든 사서 바로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사면은 바로 이제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바로 올라갔으면 이제 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산 시점에서부터 한 10%씩, 그죠? 뭐 5%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좌가 조금씩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돈이 곧 사라질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막상 그분의 어떤 그 전화 통화를 하시는 그분의 어떤 그 이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아, 저렇게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20년 동안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하나의 20년 뒤에 자기의 어떤 노후를 위한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튼튼한 기업, 네, 그리고 누구나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20년 뒤에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이 분의 이 지금 가격대의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의 가치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죠? 높은 가격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서 20년 뒤에 보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분의 가치적인 부분, 이분은 가치를 어디에 뒀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투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김우성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김우성 아나운서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생각했을 때 네.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된다라고 이제 들으셨어요? 주식이요? 주식은 네네. 어디서 사야 되냐고요? 네네. 김대명 전문가의 노란톡방에서 사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재치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디서- 만족스럽고요. 네, 100점. 네, 알겠습니다. 자, 그쵸, 저 잘했죠, 전문가님. 네, 잘했어요. 주식-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네. 주식은 흔히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죠?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제 신규 시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막 입문을 하고 얼마 전까지 한 3달 전까지 또 이제 입문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주식대의 어떤 가격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싸지 않은 구간대였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불과 3달 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 자체가 크게 싼 가격대는 아니었었어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싼 가격대는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싼 가격대는 아니었었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 가격대에서 샀었어도 지금 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서 있어 봤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라는 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보통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설명을 할게요. 자, 현대차라는 주가예요. 자, 현대차라는 주가인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차트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이게 현대차. 자, 지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985년대부터 1985년대부터 지금 2021년까지입니다. 주가라는 게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는 딱 3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를 거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자,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자, 여기서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합니다.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요. 그러니까 폭락이 있으면은 폭등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너무 쉬워요. 이거는. 네. 네. 주가라는 게 상승과 하락 아니면은 횡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가의 흐름이다.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자, 주가를 여기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 간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 가는데 그러면은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될까? 그죠?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될까? 쌀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쌀 때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자, 주식을 쌀 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사야 되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시점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시점에서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를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살 때 어디서 사냐면은 항상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점. 네. 항상 올라가는 이런 시점. 네. 맞아요.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서 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뭐 LG전자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을 틀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좋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온통 주변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매체 그죠?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 부분에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좋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죠? 강세장은 그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네, 해이 속에서 이제 자라요. 해이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네, 이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 이 코로나 시대 때 그죠? 코로나 시대 때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나 악재가 터졌을 때 증시가 폭락을 맞았을 때가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네. 비관적인 시점이었고 그런 가장 비관적인 시점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정말 큰 수익을 봤었겠죠. 그죠?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물론 이때 사셔서 지금도 아직도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주가라는 게 가장 이제 비관적일 때 저는 어떤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이제 장기 종목으로 이제 한번 추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장기 종목 추천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시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자, 이 시젠이란 종목이, 자, 이전에, 이런 시점. 자, 잠시만요. 이 시젠이라는 종목 보고, 자, 분봉에서 다시 일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일봉을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시점, 자, 2020, 언제였죠? 2019년. 네, 2019년 때네요. 네, 2019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2018년도 때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요.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요. 자,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자,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자, 최고 과거로 돌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2018년도 때, 자, 2010년도 때부터 2019년도 때까지 보시면은, 자, 여기 이 구간대가 무슨 구간대였냐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15,000원대 구간대. 이 15,000원 구간대가 어떤 가격대였냐면은 2019년도 때 제가 이 종목을 1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왜 이 종목을 1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자, 차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쌀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쌀 때 네. 사야 되고, 그리고 강세장은 가장 비관적일 때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1월달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잖아요. 이 네. 1월달 2019년도에 2018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도 초까지 제약바이오는 그야말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네, 제약바이오 정말 암울한 시기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 이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 초까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서야 뭐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뭐 헬스케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막 100세 시대, 200세 시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고 120세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죠? 헬스케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다, 시장에서 끝난다,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2018년도 때부터 2019년도까지 정말 온갖 악재와 온갖 안 좋은 얘기는 매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면은 다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1월 달부터 저점을 한 번도 찍지 않고 이 가격대, 이 구간대를 이 구간대까지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갔었습니다. 우상향.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쌀 때, 그죠? 가장 쌀 때, 가장 비관적일 때 그 부분이 포인트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고요? 상승이 나오면은, 그죠? 상승이 나오면은 하락이 있고요. 나온다. 하락이 있으면은, 그죠?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네. 이게 주가가 흘러가는 기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올라갈 때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가 오래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이제 가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이제 가치 투자를 했을 때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주가는 쌀 때 산다. 그죠? 주가는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고, 그리고 주가는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다.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자, 여기가 이 구간대 15,000원대 구간대 와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이 회사의 뭐 퍼나, 그죠? 뭐 아니면 뭐 퍼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회사였었어요. 네. 한마디로 이때 이 15,000원 구간대 왔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굉장히 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뭐 이제 동전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원짜리 종목들, 아니면 200원짜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사서, 그런 종목들이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싼데, 그럼 가장 싼 종목, 그런 종목들을 사서 그러면 오랫동안 가치 투자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주가를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제가 틀을 봤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자, 네. 여기서 이 구간대까지 15,000원 구간대 찍었을 때, 자, 쭉 한번 이제 이 회사의 역사를 쫙 봤어요. 차트가 흘러갔었던 이 역사를 봤었는데, 여기가 무슨 구간이냐면은, 처음 이제 2010년도 때부터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 이 구간대까지 15,000원 구간대까지 말 그대로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전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싸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대가 8년 전 가격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니까 퍼 자체도 너무 낮아.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약간의 이제 평소 이제 뭐 어떤 이제 연분기 대비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자를 조금씩은 보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뭐 2년 연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거나 뭐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막 그런 회사도 아니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뭐 회사의 유보리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튼튼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대, 8년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정말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정말 쌀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최근에 한번 이제 구간대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은, 자, 바닥권 15,000원대 구간대까지 찍고, 여기에서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움직이냐, 그죠? 주가가 여러분들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상승 추세. 제가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추세가 뭐냐면은, 자, 네.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차트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한번 눌렀다가, 그죠?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와요. 이게 올라갈 때 이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저점을 높여가는 거예요. 저점을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자, 주가는 한 번에 계속해서 용속해서 저점도 없이 눌러주는 그림도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크게 상승을 못해요. 그런데 한 번 쉬었다가 올라가고, 한 번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잠시 움츠렸다가 점프. 자, 여러분들 점프를 할 때 웅크렸다가 뛰면은 더 멀리 뛰죠. 그죠? 네.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올라가야 더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자, 자, 상승을 했다가 자,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자, 이런 흐름이 말 그대로 뭐냐? 자, N자 패턴을 만들어 간다. 이게 상승 추세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추세를 받고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상승 추세가 나왔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지금 딱 선 그었는 가격대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여기에서 왜 추천을 했었냐? 겁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 바닥인데 왜 여기에서 겁 없이 추천했냐? 이미 8년 전 가격대만큼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고, 이미 퍼가 10%대, 이미 퍼가 10 안팎인데, 이미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뭐 15,000원대에서 뭐 10,000원대까지 가면은 도대체 뭐 퍼가 얼마나 저평가되어야 되는 거냐? 그죠? 얼마나 여기에서 더 싸지면 얼마나 더 싸져야 되냐? 그때 돼서는 뭐 거의 뭐 완전 쓸어 담아야죠. 그죠?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농담 삼아서, 그죠? 뭐 비중을 막 100%씩 들어가든, 네, 그럴 정도로까지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시점에서 더 싸져봐야 큰 하락은 없습니다. 큰 하락, 더 이상 뭐 여러분들 뭐 증시가 뭐 아까 전에 동방을 보여드렸지만 많이 올라간 걸수록 하락은 커요. 많이 올라간 걸수록. 그런데 이미 안 그래도 싼 가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폭락이 와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그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비중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싸게 사서
그죠? 조금씩 눌리면은 또 사고, 조금씩 눌리면 또 사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속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뭐 물타기 아니면 이제 불타기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네. 자, 물타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가격대,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내려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가는 거고, 그리고 불타기는 말 그대로 내가 산 시점에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이 종목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비중 평단 자체는 좀 높아지겠지만, 자, 평단 자체는 좀 높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게 어느 구간대에서 불타기를 해야 되냐. 자, 그냥 올라갈 때 이런 시점에서 자 올라갔다가 눌러갔다가 올라갈 때 이런 시점에서 그냥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눌려줄 때 올라가고 나서 다시 눌러주는데 그 기준점이 뭐 21선, 네, 기준점이 21선 또는 61선을 좀 기준점으로 해서 그 가격대까지 다시 눌러준다라면은 내가 산 시점에서 그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 그죠? 이런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 이런 21선에서 이런 61선에서 기준점을 좀 지켜주는 이런 시점에서 눌러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불타기를 해 가시면 된다. 이미 싼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여기에서 또 주가가 더 내려와도 다시 한번 또 뭐 15,000원 구간대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기간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봐야 됩니다. 기간에서 한 1년 정도 2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싼 가격대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봐야 얼마나 더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더 이제 끌어봐야 더 얼마나 끌겠습니까? 이제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은 가치 투자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는, 자, 일단은 싸게 산다. 싸게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싸게 살려고 하면 차트를부터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차트부터 먼저 봐야 돼요. 차트부터 먼저 보는데, 네.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YIK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YIK. 자,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장기 투자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자, YIK 같은 경우에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의 과거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전체적인 부분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차트의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단면적인 부분, 뭐 이제 1년 과거에 1년짜리의 어떤 이제 주가에 흘러갔던 부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의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장된 순간부터의 지금 현재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YI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빈메모리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에서 이제 세계 1위를 했었던 이제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2019년도 1월 달 때 자 여기에서 반도체가 어땠었냐면은 온갖 악재가 다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에서 이런 1년이란 이 시간 동안 온갖 이 뭐 삼성전자는 뭐 그래도 좀 괜찮았었죠, 대형주는. 그런데 중소형주들의 어떤 이제 중소형주나 아니면 우량주들의 이런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악재에 주가가 상승세를 찍고 2017년도 때 상승세를 찍고 전부 다 하락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자 1년 동안 이제 상승을 하고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악재가 터졌을 때 1월 때부터 1월 달까지도 계속 악재했었어요. 1월 달. 제가 이 좋다는 뉴스가 나온 게 반도체가 앞으로 좋다는 뉴스를 본 게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매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악재가 왜 다 있는데, 온갖 악재가 다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이런 매집이 들어왔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이건 과연? 악재는 계속해서 매체에서 반도체가 안 좋다 얘기하는데 어떤 누구는 여기에서 1,100만 주를 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보겠습니다. 전체 이 종목의 역사를 봤을 때 이 2,500원대를 찍었을 때가 자,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2017년도 때 가장 싼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3년 전 가격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도 이 가격대 가장 싼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의 펄을 봤을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나? 그럼 어찌되었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이제 발전이 될 수밖에 가장 많이 성장성이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 매집도 잘 되어 있고 가격도 너무 저평가다. 그리고 주가도 이미 바닥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재무도 좋고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무,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 그리고 이런 매집되어 있는 부분, 그죠? 그리고 추세.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가 너무 조합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안 좋은 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체는 뒷북을 쳐요. 아시겠죠? 항상 뒷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가장 그죠? 가장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자,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 있잖아요. 증권주, 보험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제가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이제 몇몇 종목들 뭐 바이오 쪽 관련된 몇몇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장기로도 면세점 관련주, 네, 면세점 관련주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면세점 관련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였었죠? 조선주나 이제 증권주 관련된 종목은 제가 쳐다도 안 봤었어요, 사실. 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뭐 이제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있어서 뭐 반도체나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 이제 뭐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기업이 너무 탄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이나 이제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업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네, 이미 너무 이제 폭락을 맞을 대로 다 낮아졌고, 그리고 저점을 찍을 대로 계속해서 저점을 찍었었지만 너무 기업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빼고, 그래서 조선주랑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해서 상승을 했을 때보다 하락을 했었던 기간이 더 오래 깁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등락폭 자체가 이제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를 잘 안 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틀린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틀린 거지만, 또 여기에서부터 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안 봤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관련주들도 충분히 뭐 싼 종목들 많잖아요. 뭐 면세점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여행이나 뭐 아니면 뭐 이제 그죠?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이제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그런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종목의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부터 봐도 이 종목이 가장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가 너무 튼튼하고 그 회사가 상폐될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서 추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셔도, 그죠? 분할 매수를 하셔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적금 같은, 네, 그런 적금 같은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한 가지만 자 기억하세요. 주가라는 게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김은성 아나운서님. 네. 선생님. 주가가 선생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주가요. 주가는 네.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하고 반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죠. 자, 현대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대차. 네. 자, 현대차를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지금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현대차의 지금 이 종목이 이제 1985년도 때부터 2021년도 때까지의 역사예요. 이 종목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 이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자, 상승이 꽤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그죠? 상승이 꽤 나오고 나서 자, 조정받고 올라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현대차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현대차도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현대차가 지금 10만 원에서부터 27만 5천 원까지 가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2014년도에도 내려왔는데 지금 뭐 2022년도에 안 내려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너무 높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이미 높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나는 뭐 현대차를 지금 사가지고 한 10% 정도의 수익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200여 개 종목이 있어요. 2,2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세요? 네?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인데,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현대차에 뼈를 묻을래, 현대차에 이런 종목에 이렇게 우량주에 비중을 많이 넣고 나중에 크게 수익을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간대에서 비중을 50%씩 막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싸게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많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네, 전문가님.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종목이 있어요. 아, 내가 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종목이 있는데 지금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와, MVH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네. MVH 네, 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희 방에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는다. 방송 자체에서는. 그래서 종목을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소개를 받고 싶으시면은 방에 들어오셔서 소개를 받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4,700원에 한 이 정도 가격대, 4,750원인가 4,780원대 이 가격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었고 지금 며칠이었죠? 2월 15일이었네요. 2월 15일 날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9%대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매수 타점에서부터 9%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싸서, 그죠? 이렇게 싸게 사서 지금 뭐 7, 8%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개인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거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는데 물론 이런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 현대차도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가치 투자에 대한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더 쉬울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111, 1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희 잠시 쉬고 좀 더 3부에서 다시 뵐게요. 제가 말하는데 자꾸 끊지 마시고요. 네, 저 좀 말 좀 죄송합니다. 할게요. 말씀하세요. 입 아닙니다. 다물으시죠.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제 너무 1시간밖에 없는지라 제가 좀 최대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제가 방에서 또 이제 너튜브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